네, 이번엔 부동산 경기 시점,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 한번 볼까요? 묻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무슨 네. 얘기인가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약을 해야 된다. 청약을 해야 된다. 예, 청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인가요? 반포 얘기입니다. 반포. 반포요. 예, 네. 이번 주에 저 반포에서 약 대단지 아파트가 청약에 들어가는데 그만큼 워낙 차익이 크다. 그러니 반포는 아묻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포 아파트는 청약해야 된다. 이래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당첨되면 30억. 로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30억을 벌게 되는 건가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강남 3구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용 5구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20억이에요. 근데 주변 20억. 시세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40억이 넘습니다. 그럼 일단- 평당 제곱미터 3.3제곱미터 예. 분양가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8,484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천 그러면 분양가 맞네요. 예, 예. 자체도 매우 높네요. 분양가도 역대 분양가 상한 지역 중에 역대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주변 시세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용 5구의 청약에 당첨이 돼도 20억 분양가 넣고 40억대 주변 시세인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59제곱미터가 40억 원, 네, 20억 차이가 나고 시세 차익이 20억 되고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분양가가 30억 차이가 난다. 27억이네요. 예, 그러니까 50억 전용 밖에. 84는 분양가가 한 27억 정도고 그리고 시세는 50억 됩니다. 그래서 이 많게는 한 30억 정도의 차익이 예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그 중개업소나 그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죠. 예. 지금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게 놀라운데 그 주변 시세에 또 새삼 놀라는 것 같습니다. 반포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예, 반포. 이 사실은 뭐 반포뿐만이 아니고 이 강남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 중에도 이 반포는 사실 압구정과 함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강남의 부촌 중에 부촌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그 시세가 급격히 올랐고 뭐 주변에 뭐 아시다시피 그 요 이쪽에 보면 네. 이쪽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전용 84가 50억 이상인 그런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 이 반포 지역이죠. 네, 여기 표시가 됐네요. 지금 아파트들 이름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거는 반포 트리니원 여기인 거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분양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번 주에 분양하는 게 이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 시세들이 보통 요런 그 아파트들을 많이 참고가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 요 아파트와 비교할 때 이제 시세가 차익이 그 정도인 거고 이 한강변에 비하면 더 커지죠. 근데 이 트리니언 이 아파트 같은 게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한강변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고 왜 금액이 30억 정도로 책정이 된 건가요? 30억씩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로 책정이 된 건가요? 예, 주변 시세가 주변 시세도 시세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저 기본형 건축비에 그런 주변 어떤 그런 그 표준형 건축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감안해서 정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도 이 상한제에 걸리게 되니까 그 분양가를 그만큼 높일 수 없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어때요? 분위기는? 모델하우스 개관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특별 공급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특별 공급이 시작이고 내일과 모레 1순위 청약이 있는데 네. 지난 주말에 뭐 역시나 뭐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많았고요. 이 워낙 이제 그냥 받게 되면 너무 이 사람이 몰릴까봐 네. 그래서 예약을 예약?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아예 이미 뭐 주말에는 예약 자체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는 아묻다. 반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약을 해야 된다. 돈이 있건 없건 청약해야 된다. 아주 이런 뜨거운 논란이 일고 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상 이런 로또 아파트이긴 한데 그림의 떡, 그림의 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강남 아파트들 특히 이 규제가 이번에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더더욱 현금이 더 많이 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현금이 더 많이 들게 예. 된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3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 이 실거주 의무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 유예를 시켰는데 네. 이번 그 15 대책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뭐 잔금 대출 이런 집단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까지 받아도 그래도 이 6개월 안에 전입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예, 되는 위반이 건가요?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돈을 전부 본인이 다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대출 금액 자체도 지금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분양가가 20억인 경우는 4억까지 받을 수 있고 27억인 경우는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 자체를 워낙 낮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잔금 대출을 나중에 이제 받고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분양가가 20억에 받았더라도 그때 당시 그 은행들이나 감정원이 평가한 시세가 더 높으면 이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정 시세가 25억 원을 넘어서면 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뭐 각종 그 발코니 확장비 이런 것까지 하면 뭐 거의 그냥 분양가에 달하는 돈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게 청약을 하고 예, 그게 가능하다. 네. 뭐 이런 거죠. 정말 예. 현금이 이 정도 필요한 건가요? 16억, 25억, 그 이상이 더 필요하겠다고 많이 보는 필요합니다. 예, 취득세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코니 확장비도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정말 현금 부자들만 청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겠군요. 비판이 그래서 있는 건가요?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청약을 준비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물론 비싸게 나올 거 당연히 알긴 알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출까지 막아버리니까 아 나는 도저히 이거를 받을 수 없는 거구나 이러면서 되게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일단 돼야 된다. 일단 되고 나면 어떻게든 돈은 마련될 것이다. 이러면서 되게 갑론을박이 온라인상에서 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예.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그러니까 예, 예.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아파트잖아요. 예. 지금 이 반포의 아파트가 있고요. 올해 또 다른 예정된 것들이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반포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요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그 강남역 앞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초구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 아파트는 굉장히 그 일반 분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100가구도 지금 안 됩니다. 일반 분양 물량 100가구가 안 되네요. 예, 지금 그래서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떤 이번 그 반포처럼 큰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강남은 아니고 이게 성남 복정지구인데 네. 역시 공공주택지구라 여기도 분양가 그 상한제를 분양가 받는군요.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실수요자들이 좀 그래도 진짜 한번 좀 서민 그 예를 들어 돈이 좀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누려볼 만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죠. 분양가가 거의 책정이 됐나 봐요. 예상가랑 거의 책정된 가격 같은데 보니까 5천만 원, 7,800원. 네, 책정이 된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추정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마 비슷하게 결정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복정역 같은 경우는 3,600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조차도 사실은 그 주변 위례 아파트 사실 이 복정지구 바로 건너편이 위례거든요. 위례 신도시 아파트들이 보통 보면 지금 그 전용 8사 기준 국민평형 기준 한 17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한 4억 정도 한 12억 정도를 받거든요. 예, 차익이 예상이 돼서 역시나 그 주변 어떤 그 성남 지역 어떤 그런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그런 아이템이죠. 네, 뭐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싸게 나오는 아파트들 본인 자금 여력에 따라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5 대책으로 많은 지금 뭐 시장이 얼어붙었고 뭐 이런 아주 분상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심이 높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이 난리가 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구리 얘기입니다. 구리. 네, 경기 구리시 얘기인데 일단 경기 구리시 그다음에 화성 동탄 그리고 용인 기흥 얘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번 그 15 대책으로 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이 지도에도 나오지만 네.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요. 네네. 근데 구리 보십시오. 구리. 바로 이 구리시 보면 그 서울에 딱 그 둘러싸여서 위에 있군요. 예, 네. 딱 구리만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성은 약간 좀 떨어져 있지만 이 화성 동탄 신도시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 화성 동탄 신도시는 이 SRT도 지나고
어떤 그 경기 남부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수요자들의 어떤 그 관심이 높은 곳이고 용인 기흥 역시 수지는 지정이 됐는데 기흥은 빠졌습니다. 아, 지금 빠진 지역이군요. 예. 규제 지역은 빨간색으로 예. 있는 지역이고 예. 그 인접 지역을 말하는 거군요. 예, 그러다 여기가, 보니 네. 규제 지역에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이 그 더 오르기 전에 몰려간 거죠. 그래서 이 구리를 보면 그 전주에 0.18%였어요. 네. 주간 상승률이. 근데 네. 0.52%로 올랐고요. 아, 화성도 2배, 용인 기흥도 0.05%에서 0.21%로 4배 가까이 주간 상승폭이 뛰었습니다. 네, 예. 지금 11월 첫째 주니까 지난주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예, 한주 만에 279주 이렇게 많이 만에 오른 최대 거죠. 상승폭이기도 하네요. 구리는. 예, 예. 구리는 279주 만이고요. 네. 화성도 60일주 만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예. 풍선 효과인가요? 그러면 이게? 일단 그렇죠. 예. 일단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 옆 지역은 전부 규제 지역이 됐으니까 이 규제에서 빠진 곳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몰려간 거죠. 이뿐 아니라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에도 좀 관심이 높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대체제는 사실은 주거용 오피스텔, 저희가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그런 저 아이템인데 네네. 역시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파텔 혹시 가보셨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랑 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파텔이 맞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건데 네. 가보면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파트는 규제에 걸렸지만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에 안 걸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죄송합니다. 그 15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속해서 거래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보니까 아파트는 예. 이렇게 내려가는 임대 수익률도 그래서 상승한 영향도 있나 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오피스텔, 아파텔 또 주변 지역으로 예. 돈이 움직이고 관심이 움직이는 것 같겠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코너 속 코너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 질문입니다. 나도 구리 화성으로 아니면 아파텔 살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OX 아예 이 카드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예. 뭔가요? 둘 중에 하나 들으려고 갖고 왔는데 구리 화성으로 먼저 물어볼게요. 갈까요? 근데 둘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리 화성으로 아니면 아파텔 살까요? 아쉽게도 동그라미를 들어야 되는데 X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지 말라는 사지 건가요? 말라는 네네, 거죠. 네. 이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일단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갈 것이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르죠. 규제하겠죠. 다시 규제다? 예. 그럼 규제하면 그 다음에 또 꽁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진 지역은 아무래도 기존에 그 지정된 지역보다는 열이겠죠. 그렇다면 다음에 또 시작되는 곳은 이쪽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열인 지역인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그 다음에는 더 찬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더 오를 수 있고 더 오르게 되면 다시 규제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다시 꽁꽁으로 갈 수 있으니 그리고 참아라. 무엇보다 지금처럼 규제가 강한 지역은 똘똘한 한 채가 많이 이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비규제 지역을 풍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실거주가 아니면 묻지마 투자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는 괜찮죠. 실거주야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기 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